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못 보던 항공기가 유유히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청두 항공산업에서 개발된 새로운 스텔스 항공기라고 하죠. 이 새 프로토타입의 항공기는 인구 밀집된 도시 상공을 그것도 대낮에 비행을 합니다. 또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이미지 공개를 허용하죠. 외형으로 봤을 때 이 항공기를 체이스하는 제20 전투기 덕분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제20보다는 더 길죠. 그리고 이 델타형의 날개의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 정도로 추산됩니다. F-22 날개 면적이 78제곱미터인데 이와 비교가 되죠. 이 델타형의 날개에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중장거리 전투 행동 반경을 갖는 항공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웨폰베이를 보면 약 7.6m 정도가 장착이 가능한 이런 웨폰베이에는 PL-17급의 대형 공대공 미사일 또는 개발되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작은 쪽에는 단거리 무장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항공기 모양은 이중 델타 모양으로 혹자는 호플리스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도 하죠. 천음속과 초음속에서의 항력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 외부에 크게 튀어나온 센서들이 보이지 않고 또한 수직꼬리 날개가 없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스텔스 형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냥 스텔스가 아닌 All Aspect 스텔스를 지향하는 항공기로 보입니다. 항공기 기동성 측면에서는 꼬리 날개가 일단 없고 트레일링 엣지 뒤쪽에 5개의 플라이 컨트롤 서피스가 보이는데 혹자는 이를 엘러본, 또 다른 사람들은 스플릿 플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엘러본이라고 하면 1차 조종면인 에일런, 엘리베이터, 러더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보기 때문에 기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고, 스플릿 플랩이라고 정의한 분들은 2차 조종면 플랩이라는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기동성이 거의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항공기는 전통적인 항공기의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민한 기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직꼬리 날개가 없을 경우에는 고바등각 기동 시 방향 컨트롤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구 파이트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옵니다. 특이하게도 엔진을 보시면 3개의 엔진이 장착된 것이 특징이죠. 2개의 엔진은 F-22처럼 캐럿 모양의 인테이크와 좀 비슷해 보이고, 좌우측 엔진에서 생성되는 파워와 전원 소스 등 기존의 투엔진 항공기의 시스템을 준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엔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애프터번 없이 속도를 내야 했기 때문에 3개의 엔진을 장착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램제트 엔진을 3번째 항공기에 달았을 것이다 또는 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개의 엔진으로 초음속 영역에 다다르면 램제트 엔진을 가동해서 슈퍼소닉 크루즈 기능을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런 전망들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전투 임무기의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항공기 노즈 이후에도 좌우측에 약간의 센서들이 보이죠. 이것을 A사 레이더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유가 어쨌든 3개의 레이더, 센서 또는 탑재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까지 현격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중국의 엔진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추력 부족 또는 전기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3개의 엔진을 장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항공기의 차후 엔진 성능의 향상을 고려할 때 이미 슈퍼소닉 크루즈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또는 완성을 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이 항공기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정면 노즈에 A사 레이더가 보이죠. 거기 말고 양쪽 측면에 2개의 레이더 밴더 센서가 보입니다. 이것을 A사 레이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자전 장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측면 두 개 센서를 A사 레이더로 이용할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노즈에 장착된 레이더의 단점인 디플로이, 옵셋 또는 낮추기 동시에 정면 레이더의 커버리지 밖에서 빔의 레이더, 빔 상황에서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BVR 기동 시에 측면 레이더로 지속적인 적기 추적 및 미사일 유도가 가능하죠. 이는 이 항공기의 F-에어로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적기의 A4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BVR 교전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A사 레이더, X밴드 레이더가 아니다, L밴드나 다른 전자전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 양옆의 센서는 이 레이더와 전자전 지원용 센서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L밴드 레이더 탑재가 확인되고 있진 않으나 이 양옆의 센서는 X밴드 레이더 또는 L밴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전자전 센서일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L밴드 레이더가 장착됐다고 한다면 이는 적의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항공기가 L밴드가 있다 하면 스텔스 항공기와의 교전 또는 디텍팅, 탐지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발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상에서 살펴본 이 중국의 스텔스 항공기는 중장거리, 어스펙트 스텔스 능력, 그리고 슈퍼소닉 크루저, 그리고 PL-17급의 장거리 미사일 탑재 능력, 거기다 레이더 센서의 분산 배치 등으로 봤을 때 전투 임무기인 것은 확실하고 J-36이라는 전투기보다는 JH-36 전투 임무기 쪽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가 본 이 항공기는 중국의 신형 미사일 캐리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